지난 5일과 6일 이틀 동안 러시아 본토에 있는 비행장들이 잇따라 공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는 해당 사건이 드론을 이용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TV로 방송된 인권이사회 연례회의에서 핵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러시아는 핵무기를 방어수단이자 잠재적 반격수단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들은 가장 앞선 핵무기들을 갖고 있지만 휘두르고 싶지 않다며 이러한 무기들을 억지수단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미국처럼 다른 나라에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았다며 미국을 비난하면서 자신들은 영토와 동맹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Американское ядерное оружие в большом количестве расположено на европейской территории. Мы никому наше ядерное оружие не передавали, не передаем, но, естественно, своих союзников будем защищать всеми имеющимися у нас средствами, если это потребуется. 이 같은 발언은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이 이어질 경우 핵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함께 푸틴은 이른바 특별 군사 작전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전쟁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라고 독려한 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우크라이나의 주권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로부터 700km 정도 떨어진 엥겔스시 공군 비행장입니다. 이곳에는 핵미사일 탑재까지 가능한 러시아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가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현지 시간 지난 5일 이 엥겔스시와 라잔시 군사 비행장 두 곳이 공습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В результате падения и взрыва на российских аэродромах обломков реактивных беспилотников была незначительно повреждена обшивка корпусов двух самолетов. Трое российски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технического состава, находившихся на аэродроме, получили смертельные ранения.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가 사용한 무기가 구소련제 제트 엔진을 장착한 드론에서 발사됐다고 했습니다. 이 드론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발사됐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공격받은 라잔과 엥겔스시는 모스크바에서 각각 200km, 70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비교적 러시아의 깊숙한 본토로 평가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이번 드론 공습으로 지난 2월 24일 전쟁 발발 후 처음으로 러시아 본토 장거리 타격 능력을 보여준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순항 미사일을 앞세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기간시설 폭격에 반격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렸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서방 사회가 유가 상한제를 도입해 러시아의 돈줄 조이기에 나서자 우크라이나에 다시 미사일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Ворог дуже сподівається використати зиму проти нас, зробити зимовий холод і труднощі частиною свого терору. Ми ж маємо зробити все, щоб вистояти цю зиму, як би це не було.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드론을 개발해 러시아 본토 공격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확전을 우려해온 서방이 난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군의 날을 맞아 돈바스의 최전선 도시 슬라비안스크를 방문했습니다. 동남쪽으로 40km만 가면 러시아가 몇 달째 화력을 퍼붓고 있는 바흐무트가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곳에서 병사들을 격려하는 영상을 텔레그램에 올렸습니다. І площу Свободи, Краматорськ, і площу Миру. І, звісно, шлях до Майдану Незалежності і нашої волі лежить через вільний Донецьк, Луганськ і, звісно ж, Крим. 지난 2월 침공 직후부터 러시아가 점령 중인 도네츠크와 루안스크는 물론 2014년 강제 병합된 크림반도까지 되찾겠다고 공언한 것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군병원을 방문해 부상자들을 위로하고 쾌유를 빌었습니다. 그 사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각각 60명의 전쟁 포로를 교환했습니다. 러시아 본토의 군사기지에 대한 드론 공격으로 확전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경계태세를 특별히 강화하지는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공습 능력이 이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Так, насправді запаси високоточного ракетного озброєння Російської Федерації вже підходять до завершення. Вони вже давно ввійшли в критичний мінімум. Проте, як ми бачимо, вони вирішили йти до кінця, тобто до нуля. 실제로 러시아는
본토 군사 시설이 공격받은 직후 도네츠크 등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 70여 발을 쏘았지만 이렇다 할 타격을 주진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 6일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우리나라가 폴란드에 수출하는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첫 인도분이 폴란드 북부 그디니아 해군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K2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4문입니다. 두 나라 사이에 1차 실행 계약이 체결된 지난 8월을 기준으로 약 4개월 만에 초도 물량이 현지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는 폴란드의 긴급한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 지원으로 인해 자국의 전력 공백을 메우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지난달에는 러시아 순항 미사일을 요격하려던 것으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 방공 미사일이 폴란드 영토에 떨어져 2명의 민간인이 숨지면서 안보 불안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매서운 추위에도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을 비롯한 폴란드 고위 인사들이 직접 초도 물량 도착을 기념하는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과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한국산 무기의 신속한 인도는 매우 중요하다며 침공과 적을 방어하기 위해 폴란드군이 이 같은 현대화 장비를 갖추는 것은 필수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Tylko bohaterstwo żołnierza wyposażonego w nowoczesne, skuteczne uzbrojenie jest w stanie zatrzymać rosyjskie ambicje imperialne i rosyjską brutalność.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이미 한국과 세계 곳곳에서 반응성, 생존성, 기동성이라는 극대화된 무기체계로 평가받고 있는 명품 무기체계입니다. 행사에 참석한 마리우시 블라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내년에도 추가 물량이 속속 도착할 예정이라며 폴란드 장병들이 장비 운영 숙달을 위한 훈련을 한국에서 이미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폴란드의 K2 전차 908대, K9 자주포 648문, FA-50 경공격기 3개 편대 총 48기, K239 다연장 로켓 1000무, 288문을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수출 규모는 10조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를 시작으로 유럽,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무기 재고를 늘리려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으로의 한국 방산 진출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를 둘러싼 논란은 최근 일부 지자체의 독자적 추진 발표로 불이 붙었습니다. 실내 밀집도가 증가하는 겨울에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던 정부도 완화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문가와 논의를 거쳐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게 되는 시점은 내년 1월에서 3월 사이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의무 조정 관련 기준과 대상, 방법 등은 현재 전문가 그룹 논의 중이며 이러한 이행 시기는 향후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문가들도 사회적 합의와 보완책 마련이 이루어진다면 내년 1월에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한 10월 말 정도에 한 석 달만 참아주시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석 달 다 돼가죠. 1월 말이나 그쯤 되면은 웬만큼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할 수는 있는 시기가 될 거다. 구체적인 방식은 그동안 행정명령과 과태료 부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던 것에서 권고와 자율적 이행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다만 병원과 요양시설처럼 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곳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겨울 유행 추이와 고령층의 이가 백신 접종률이 얼마나 오르는지 그리고 계절 독감의 유행 추세를 살펴 이달 안에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겨울 유행이 진행 중인 지금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중요하다며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 학교가 유지한 학교보다 확진자가 2배 많이 나왔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겨울철 실내 활동 증가로 감염 확산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마스크의 전파 방지 효과는 여러 연구로 확인된 만큼 국민 여러분과 지자체의 이해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앞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가 없어지더라도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은 상황에 따라 계속 필요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지난 1일 밤 전북 고창군 한 택시 안입니다. 함께 택시를 탄 남녀가 뒷자리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다 가는 길이 이상하다며 트집을 잡는 남성. 술에 취한 듯 느닷없이 욕을 하며 함께 탄 여성을 폭행합니다. 남성의 발길질에 비명을 지르며 경찰서로 가자는 여성. 불똥은 이제 택시 기사에게 튑니다. 택시 기사. 울음소리가 이어졌지만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기사와 여성은 경찰 지구대 근처에서 순찰차에 구조 요청을 해 겨우 위기 상황을 피했습니다. 차에서 구타하고 있어요. 구타하고 있어. 차에서 구타하고 있다고요. 구타예요, 구타? 예예예. 예예예. 제가 맞고 여자 선임도 피나고 나니. 10분 넘게 이어진 무차별적인 폭행. 택시 기사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습니다. 앞도 컴컴하고 그냥 멍한 상태에서 뭘 흘리는 듯이 경찰한테 가야 내가 살겠다 이런 상황만 되니까 그때 당시에 다른 생각 아무 생각도 없고. 가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승객 두 사람의 관계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택시를 비롯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면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대 범죄지만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사이에 좀 격리를 시켰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카페 등에서 커피를 마실 때 흔히 쓰는 종이 빨대입니다. 종이 빨대를 커피에 넣어봤습니다. 조금 지나자 눅눅해져 마시는데 불편함이 큽니다. 종이 빨대에 폴리에틸렌으로 코팅을 하는데 코팅이 균일하지 않아 빈틈으로 물이 새 눅눅해지는 겁니다. 게다가 친환경 목적이 무색하게 폴리에틸렌은 분해가 잘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쉽게 눅눅해지지 않으면서 분해는 잘 되는 종이 빨대를 개발했습니다. 종이 빨대의 대체제인 옥수수 플라스틱 빨대와 일반 종이 빨대, 그리고 연구진이 개발한 종이 빨대를 물에 넣어봤습니다. 잠시 뒤 옥수수 플라스틱 빨대와 일반 종이 빨대는 눅눅해져 쉽게 구부러지지만 개발한 종이 빨대는 원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종이에 잘 달라붙는 셀룰로스 나노크리스탈을 생분해 플라스틱인 폴리부틸렌 숙시네이트에 섞어 코팅을 빈틈없이 해 물에 잘 젖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물성을 강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종이와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이를 강하게 결합시키는 바닷물에 2개월 담근 후 분해되는 정도를 살펴보자 일반 빨대는 거의 그대로지만 개발한 빨대는 분해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탄산음료에 넣자 일반 빨대는 균일하지 않은 코팅이 탄산을 자극해 거품이 많이 발생하지만 개발한 빨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진은 새로 개발한 빨대가 기존의 종이 빨대보다 10% 정도 더 비싸지만 편의성과 환경성을 생각할 때 효율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기술은 종이 제품을 수분에 강하게 만들면서 생분해 속도를 촉진시키는 기술이므로 종이 빨대뿐만 아니라 종이 식기, 종이컵, 종이박스 등의 제품에 널리 확장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식당과 카페에서 종이 빨대만 사용하도록 하고 지난달 24일부터 1년간의 계도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잘 눅지지 않으면서 분해도 잘 되는 종이 빨대가 새 대체제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지난 1970년대 출생아의 기대 수명은 60살을 겨우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장수가 사회적으로 큰 경사였던 배경입니다. 이날 경찰관 가족 중 장수 어른과 장한 어른, 효자, 효부 14 등 15명에게 푸짐한 선물과 감사장을 주고 그리고 50년 의학의 발달과 함께 기대 수명은 빠르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 수명은 83.6년으로 10년 전과 비교하면 3년 증가했습니다. 1970년보단 20년 넘게 길어졌습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9명가량은 65살까지 생존하고 80살 넘어까지 살 확률도 남자가 63.1%, 여자가 81.7%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암과 심장질환, 폐렴은 여전히 큰 위협이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가 3대 질병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자가 44.8%, 여자가 35.9%나 됐습니다. 남녀 모두 암이 제일 골칫거리였습니다. 65세인 남자가 미래에 사망할 확률은 암, 폐렴, 심장질환 순으로 높았고 여자는 암, 심장질환, 폐렴 순으로 높았습니다. 만약 암을 극복한다면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 수명은 3.5년 늘어나게 됩니다. 3대 사인이 모두 사라지는 상황에선 6.3년이나 더 살 수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지난해 10대 청소년 인터넷 이용 시간은 모바일과 PC를 합해 하루 평균 479.6분, 8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에 조사했을 때 199.9분, 약 3시간 20분에서 2019년 267.2분, 약 4시간 반으로 늘더니 3년 만에 1.8배나 늘어난 겁니다. 평일에는 약 7.1시간, 주말은 9.1시간인데 평일 기준으로 보면 여성가족부가 분석한 청소년 수면 시간 7.2시간과 거의 비슷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이렇게 급격히 늘어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등 비대면 교류 때문입니다. 학교에 가면은 친구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많지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친구들과 소통도 적어지고 그냥 수업만 해가지고 잠도 많이 오고 그랬어요. 초중고생이 가장 많이 쓰는 소셜미디어는 인스타그램으로 81.6%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에 80.3%로 1위였던 페이스북은 이번에 46.1%로 하락했습니다. 메신저 부분에서는 카카오톡이 95.3%로 압도적이었고 인스타그램의 다이렉트 메시지와 페이스북 메신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유튜브 같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업로드 경험자 비율은 초등생이 36.2%로 제일 높았고 중학생 29.9%, 고등학생이 20%로 가장 낮았습니다. 10대가 인터넷 포털에서 이용하는 주요 서비스는 검색이 63.9%, 웹툰이 23.8%였으며 쇼핑이나 뉴스, 이메일은 1에서 3%로 드물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청소년이 미디어에 중독된 상태라고 우려하기보다는 온라인은 그냥 청소년의 일상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실내 체육관을 개조한 임시 격리병동. 병상 사이엔 천장이 뻥 뚫린 칸막이가 전부입니다.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역으로 가면 그마저도 없습니다. 간이 침대끼리 다닥다닥 붙어 있고 화장실에 침낭을 펼쳐놓는가 하면 야외에서 밤을 지새기도 합니다. 주거단지에서 단 한 명의 감염자만 나와도 모든 입주민이 이런 시설로 끌려왔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의료진도 부족해 병원이라기보단 집단 수용소란 오명을 샀습니다. 他没有说要给你配药或者是要给你打针什么的，就完完全全就是我觉得竟然目前为止使用的自愈的这个治疗方案。 앞으로는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라면 감염되더라도 자기 집에서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독감약이나 해열제 등도 실명 등록 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풀어준 상태입니다. 与其投入这么多的人力物力再去做这些核酸检测的事情、建方舱的这个事情，那不如去提升我们的基础医疗。 아파트 단지나 슈퍼마켓,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라면 어디에나 붙어있는 QR코드. 그동안엔 최소 사흘에 한 번씩 이렇게 PCR 검사를 받고
스마트폰에 등록해서 음성이라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그 어디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감염이 확산한 지역은 검사를 매일 하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의무화 조치도 폐지됩니다. 지난 3년 동안 14억 인구의 일상을 지배했던 제로 코로나에 중대한 변화를 선언한 겁니다. 福利院、医疗机构、托幼机构、中小学等特殊场所外，不再查验核酸阴性证明。 지난 2020년 우한 봉쇄를 시작으로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방역 빗장을 걸었던 중국. 가장 늦게 일상 회복에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독일 경찰이 한 남자를 경찰차에 태우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부터 독일 정부 전복을 위해 의회에 대한 무장 공격을 계획한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독일 경찰은 이 쿠데타 시도와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인 하루 3,000명을 동원해 대대적인 검거 작전을 벌였습니다. 베를린 등 독일 곳곳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에서 모두 25명의 관련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용의자 가운데는 판사도 있습니다. 또 특수부대 소속 현역 군인도 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용의자들이 극우 반정부 단체인 제국시민과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s handelt sich hier ganz offensichtlich um eine der größten terroristischen Vereinigungen, die es in den letzten Jahren in dem eher rechtsgerichteten Bereich gegeben hat. 네오나치를 신봉하는 제국시민 극우파들은 독일 국가를 인정하지 않고 일부는 무기를 소지했습니다. 1차 대전 전까지 존속했던 제2제국을 모델로 새 국가를 세우는 게 목표입니다. 러시아는 독일에서 적발된 쿠데타 시도에 자국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자 서둘러 부인했습니다. Ну, это скорее внутренняя проблема ФРГ, и они сами констатируют, что ни о каком вмешательстве России речи идти не может. 독일 정부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국가 전복을 시도한 극우 단체에 대응하면서 쿠데타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진행됐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미 연방 하원 의원들이 김치로 만든 다양한 음식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된 김치 맛이 낯설지 않습니다. But I'm enjoying kimchi food. It's a wonderful experience. 미국 연방의회에서 처음으로 열린 김치 관련 행사. 미국에서 김치의 날을 제정하기 위한 결의안 통과에 힘을 실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지한파인 캐럴린 멀로니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결의안에는 이번에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된 하킴 제프리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And our next speaker of the House, Hakeem Jeffries, has told me he'll be joining us too. So you have a strong group of leadership here in our country supporting the resolution, and we will not stop until we pass it. 12명 공동 발의자에는 한국계 의원 4명도 모두 참여했습니다. 저마다 김치에 얽힌 추억을 떠올리며 김치의 우수성을 강조했습니다. When I was growing up in South Korea, to make kimchi together across multiple generations, and I remember growing up making kimchi with my mom, with my grandparents. When we were eating our Korean food, and people asking, "What is that?" Now you can find kimchi in just about every single American supermarket. 현재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와 버지니아, 뉴욕주가 주 차원에서 김치의 날을 제정했지만 연방 의회 차원에서 외국 음식 관련 결의안이 통과된 적은 없습니다. 지금 미국 의회 교체기여서 김치 결의안 통과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결의안 통과를 위해 문을 두드릴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규입니다. 인도네시아 의회가 최근 새로운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00여 년 전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 만들어진 법을 고친다며 대폭 손질을 간 것입니다. 개정된 형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혼외 성관계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미혼 커플의 동거는 징역 6개월, 대통령을 모독하면 징역 3년, 이슬람과 힌두, 가톨릭 등 국가가 인정하는 6개 외 종교를 믿으면 최대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사전 통보 없이 시위해도 안 되며 사용 제도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새 형법은 대통령령 제정 등 후속 입법으로 3년 뒤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외국인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사생활 침해와 민주주의 후퇴 위협이 명백해지자 인도네시아 시민과 단체, 언론들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시민들은 법률이 도덕을 제한할 수 없다며 법 시행을 막겠다는 각오입니다. Sehingga ini ada kemunduran negara kita dari yang sudah diperjuangkan reformasi itu justru kita kembali lagi ke sebelumnya.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019년 자국민 1,600만 명이 인도네시아를 찾았던 호주 언론은 새 형법을 발리 성관계 금지법이라 부르며 조롱하듯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형법 개정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행사에 줄 악영향을 우려한다면서 투자 축소를 경고했습니다. 인구 2억 7,500만 명의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87%가 무슬림으로 전 세계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인도네시아의 이슬람이 원리주의로 빠지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지난달 16일 발사된 달 탐사 무인 우주선 오리온이 달 궤도에 진입해 5일간 비행한 뒤 지구로 돌아오는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오리온은 과거 아폴로 12호와 14호가 달에 착륙했던 궤도를 통과했고 달 표면에서 100km 이내로 근접 비행했습니다. 달 표면을 돌아 나오면서 달의 중력을 이용해 지구로 날아오는 속도를 높이게 됩니다. Artemis 1 has had extraordinary success and has completed a series of history-making events. 오리온이 지구로 돌아오는 날짜는 현지 시간 11일, 우리 시간으로 12일 새벽 2시쯤입니다. 오리온은 음속의 30배가 넘는 속도로 대기권에 진입한 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부근 바다에 낙하산을 펴고 입소할 예정입니다. In terms of priorities 2 and 4, and then priority 3, retrieving the spacecraft, we will again achieve that on entry and splashdown and recovery day. 오리온은 우주 비행사를 다시 달에 보내기 위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첫 번째 임무로 이번에는 사람과 비슷하게 만든 마네킹이 탑승했습니다. 이번 성과를 토대로 2024년에는 우주 비행사를 태우고 달 궤도를 비행하는 아르테미스 2단계에 나서고 2026년쯤에는 여성 우주 비행사를 처음으로 달의 남극에 착륙시키는 아르테미스 3단계에 착수합니다. 이를 통해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우주 비행사가 상주할 수 있는 달 기지와 우주 정거장을 건설해 달 자원을 활용하고 궁극적으로는 화성에 우주 비행사를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YTN 한윤규입니다.